전력 인프라의 최전선, 대한전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26년 7월 15일에 발행된 레포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 35,000원, 현재 주가 28,000원, 상승 여력 25%입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전선 전력인프라 최전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입니다. 대한전선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 주가는 BPS의 타겟 멀티플 4.0배를 부여해서 산출했다. 타겟 멀티플은 글로벌 전선 피어 그룹의 26 PBR 평균에 산출했는데, 최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산업 전반에 걸쳐 리레이팅이 진행되는 중이다. 동사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 비중이 높고 CLV를 통해 턴키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 평균의 밸류에이션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목표 주가 26 포워드 BPS의 타겟 멀티플 4.0배를 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BPS가 주당 순자산이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된다면 주주에게 돌아갈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 순자산 5조 원, 주식수 1억 주면 BPS는 5만 원이죠. 멀티플 이고 어쨌든 타겟 멀티플이 4.0배니까 증권사는 BPS 곱하기 4배를 적정 주가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 BPS가 8,700원이라면 8,700 곱하기 4니까 47, 18, 48, 30, 47, 약 35,000원 이렇게 목표 주가가 계산됩니다. 피어그룹의 26 포워드 PBR 평균에서 산출인데요. 이 내용은 피어그룹은 아시겠지만 산업 경쟁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선 사업이니까 넥상스나 프리즈미안, NKT 같은 글로벌 전선 회사의 PBR 평균을 산출을 하는 건데요. 이 회사들의 평균이 4배 수준이라면 대한전선도 4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미는 최근에 현재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전선 회사들이 모두 호황을 맞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다는 말은, 리레이팅은 시장이 기업 가치를 다시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PBR이 2배를 줬다면 현재는 4배를 주기 시작한 거죠. 산업 전체의 몸값이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사업 비중이 높다는 의미는 대한전선은 일반 전선보다 더 비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54나 345, 400 같은 킬로볼트 같은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마진도 높고 기술 진입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높게 평가되고요. 그 다음 CLV를 통해 턴키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CLV는 뭐라고 해야 되나, 케이블을 바다에 설치하는 전용 선박입니다. 아마 케이블 레잉 베슬, 아마 이거에 약자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대한전선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케이블만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생산부터 운송, 해저 시공, 완공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턴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산업 평균의 밸류에이션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부가 품목 증설과 CLV 확보로 강화되는 턴키 솔루션 역량. 동사는 고부가 제품 증설과 CLV 인수를 통해 풀 턴키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당진에서 27년 4분기 준공을 목표로 해저 케이블 2공장을 증설 중이다. VCV 기반으로 400kV급 이상 초고압 외부망과 HVDC 해저 케이블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증설 이후에는 해상풍력단지 내 터빈을 연결하는 내부망부터 육상 변전소로 전력을 송전하는 외부망까지 공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동사는 지난 5월 1154억 원을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 포설선 CLV인 스칸디 커넥터 홀을 인수를 결정했다. CLV는 해저 케이블 해저에 포설하는 전용 선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동사는 케이블 생산부터 포설까지 수행을 가능한 풀턴키 솔루션을 확보하게 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단일 사업자가 제조와 시공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공정관리 효율성과 프로젝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 HVDC 사업 수주를 통해 사업 레퍼런스도 확보한 만큼 해상 풍력항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둘째가 리코더에 요새 푹 빠져가지고 리코더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자리를 좀 옮길게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턴키 솔루션이라는 거는 풀턴키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부터 뭐 케이블 생산, 해저 운송, 포설, 시운전 전부 담당하는 겁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선호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 증설은 대한전선은 당진 공장을 크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400kV급 초고압 HVDC 초장거리 해저 케이블, 즉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저도 당진 공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예전에 한 4, 5년 전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그때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서. 물론 과거에 이제 뭐 데이터들을 좀 보고 갔지만 직접 제가 주주라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앞에 앉아서 도대체 차들이 몇 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데이터로 보이는 거 말고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전선을 운반하는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 여기는 투자 공부한 것도 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때 거의 한 100% 정도 수익 보고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VCV 기반 생산이라는 게, VCV는 Vertical Continuous Vulcanization입니다.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최신 설비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절연 품질이 향상이나 긴 케이블 생산도 가능하고 불량 감소나 초고압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kV급 이상에서는 VC 설비가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이후에는 공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말은 예전에는 해상풍력 내부 배선 부분만 좀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앞으로는 풍력 터빈이나 해저 케이블, 육상 변조소까지 모두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매출 규모가 커진다는 거고요. 스칸디 커넥터 인수가 있죠. 시공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 시공회사, 즉 시공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포설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공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제조부터 포설까지 가능하다. 즉 기존의 사업 구조가 개편됐다. 수익성도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아요. 여러 군데 관리하는 곳에서 대한전선 한 곳만 관리하면 되니까 일정도 단축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향상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HVDC 사업 레퍼런스 확보입니다. HVDC 프로젝트를 확보하면, 성공하면 프로젝트 입찰 시 유리해진다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음은 중장기 성장성은 확인, 다만 일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부가 프로젝트의 이익성 확인과 증설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은 긍정적이나 밸류에이션은 일부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26년도 포워드 퍼 49.1배. 글로벌 전선기업 대비 평균 80% 이상 할증된 수준입니다. 28 포워드 기준 퍼 25.5배로 글로벌 전선기업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수주 모멘텀이 현실이 되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 나온 것처럼 해상풍력이나 데이터 센터, 송전망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 성장성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퍼가 49배예요. 퍼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49배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그 피어 그룹, 글로벌 전선 회사들 평균을 보면, 뭐 봐야 되겠지만 80% 이상이라니까, 높다니까, 8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수주가 중요하겠네요. 그 증권사가 말하는 핵심은 현재는 비싼 것 같다, 비싸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HBD 해상풍력, 에너지 고속도로 대형 수주가 현실화가 되면 실적이 증가되겠죠. 실적이 증가되면 퍼는 하락할 거고, 퍼가 하락하면 현재 주가 오케이 정당화된다. 즉 앞으로도 실제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퍼가 높지 나쁠지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액은 26년 포워드 4조죠.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증가 이유는 초고압 케이블, AI 데이터, 인프라 주요 증가 때문이죠. 27년에 매출이 조금 감소합니다. 이거는 경기 둔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28년 다시 느니까. 이거는 프로젝트 진행이나 뭐 매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인 공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8년 기준으로 보면 다시 증가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4년 1150억, 25년 1290억, 26년 포워드 2160억. 무려 2125년 기준으로 2배 조금 안 되게 보니까 한 70% 정도 증가되네요. 이 의미는 단순히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비싼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4 케이블, 154 kV 케이블을 앞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뭐 앞으로는 해저 케이블이나 HVDC 뭐 이런 것들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제품들은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업이익률은 3.5%에서 5.3%. 전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증권사가 대한전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수익성 개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초고압 비중의 증가나 뭐 해저 케이블 확대나 공장 자동화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순이익은 700억에서 1310억으로 거의 2배 증가되네요. 영업이익 증가가 순이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EPS는 어닝 퍼 쉐어죠. 주당 순이익이고 24년 409원에서 26년 포워드 701원. 주식 한 주가 벌어드는 이익이 약 7, 80%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인데 24년 5.8%에서 28년 포워드 9.0%. ROE가 높을수록 좋은 기업입니다. ROE가 9.0%로 예상되고요. 퍼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데요. 퍼가 25년 50.7배, 26년 40배, 27년 38.5배, 28년 31.3배. 퍼는 현재 주가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지잖아요. 3, 40배 전은 전선 회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퍼는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증권사는 대한전선의 이익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R은 24년 1.4배에서 26년 3.2배. 자산가치 대비 몇 배 거래되는지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3배 이상이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대한전선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매출액, 초고압 해저, 산업전선, 소재 및 기타, 통신, 종속, 법인 및 연결 조정 이렇게 제품군으로 나눠놨고요. 거기에 YOY를 각 제품군마다 작년 대비 매출액의 차이, 변동량을 본 거고, 매출 원가,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뭐 기타 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 이익을 보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됩니다. 27년에 잠시 뭐 감소되는 건 이거는 앞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가 종료될 수 있고, 뭐 매출 인식 시기의 차이나 신규 공장의 램프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28년에 다시 성장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공백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업부별 매출을 좀 볼게요. 그 초고압 해저 케이블 부분은 25년 6,934억에서 28년 포워드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한 성장률이 40에서 50% 수준입니다.
대한전선의 미래 성장은 거의 대부분 해저 케이블에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전선은 25년 4,584억에서 28년 5,884억으로 꾸준히 성장합니다. 산업전선은 공장, 철도나 플랜트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이고요. 소재 및 기타는 비중이 높아요. 26년 약 2조 193억 원입니다만 다만 성장률은 높지 않습니다. 즉 대한전선의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 동력은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통신 케이블 거의 성장하지 않죠? 광 케이블의 사업이 급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 같고, 종속법인 연결 조정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YOY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입니다. 28년 거의 50% 성장했어요. 반면 다른 기존의 사업들은 한 자리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4년 1155억 원에서 28년 포워드 2398억 원. 가장 큰 변화는 26년이네요. 영업이익이 약 68% 증가됩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매출이 11%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68% 늘어난다. 즉, 비싼 제품들,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22년 3.1%에서 28년 포워드 5.4%, 5% 이상이면 전선사업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압 증가,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나 CLV 확보, 공장 증설, 규모의 경제 확보 이런 것들입니다. 영업의 손익은 넘어가고요. 세전이익 넘어가겠습니다. 지배손익 넘어가고 다 넘어갈게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개입니다. 첫 번째,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 28년 1조 3,464억 원,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 25년 1283억에서 26년 2157억,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률 3.5%에서 5.3%로 질적인 성장이 있고요. 순이익은 842억에서 1667억 원으로 주주가치 상승입니다. BPS는 8613에서 1395원으로 기업가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매출 증가 자치부들은 매출의 구성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같습니다. 소재 및 일반 전선 사업은 일반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이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8년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이 전년 대비 47.9% 증가한다는 가정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입니다. 향후에 실제 HVDC 프로젝트나 해상폭력 사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대한전선 피어 밸류에이션하고 그림 254의 대한전선 12개월 퍼 밴드 차트, 그리고 그림 255의 글로벌 전선기업 12개월 퍼주의죠. 예. 그래서 대한전선 피어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 간의 비교입니다. 비교 대상은 보시면 프리즈미안, NKT, 그리고 넥상스,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표와 같고요. 대한전선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보다는 작지만 국내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26년 영업지표를 보면 프리즈미안 37.9조 원, 넥상스 12.1조 원, NKT 6.1조 원, 대한전선 4.2조 원. 글로벌 탑 기업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프리즈미안은 9.9%인데 대한전선 4.6%. 수익성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율이 적을 거예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수익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영업지표, 28년 영업지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5.9%까지 상승됩니다. 성장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퍼 비교를 보면 퍼는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인데 대한전선 49.1배, 피어그룹 평균 24.2배,
평균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지금 현재 퍼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성장을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28년 퍼가 대한전선 25.5, 피업 평균 15.9. 실적이 크게 증가해도 여전히 글로벌 평균보다 높다. 즉 28년까지는 대한전선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PBR을 비교해보면 대한전선 3.1이고 피업 평균 4.0입니다. 퍼는 대한전선이 훨씬 높은데 PBR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죠? 퍼는 현재 이익 기준을 아직 이익이 적기 때문인데 그래서 퍼가 높게 나오는데 PBR은 순자산 기준으로 아직 자산 규모는 글로벌 기업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PBR은 높지 않습니다. 에비타 보면 대한전선 25.2배, 평균 13.2배, 에비타도 거의 2배입니다. 기업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 254는 대한전선 퍼 밴드 차트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X축은 시간, 그 연도고요. 분기별로 돼 있고 Y축은 매출액이네요. 매출액 그렇죠? 그래서 20배, 45배, 70배, 95배, 120배로 주가가 얼마인지 보여주는데 20년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퍼도 약 70배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후 조정받아서 현재 40배에서 50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보다는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23, 24년도 보면 이게 20배에서 4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까 보면 뭐 26년 초기에 120배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45배에서 70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 255번 그림은 글로벌 전성기업 12개월 퍼 추인데요. 여기서 주황색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이고 대한전선만 퍼가 100배 가까이 치솟았었죠.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하게 쭉 되고 있습니다. 25배에서 한 40배 미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대한전선은 최근에 그 AI나 전력망, HVDC 관련 테마주 성격이 함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4개의 차트가 있고요. 그림 256은 대한전선 사업 분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그리고 257은 대한전선 영업이익 추이고요. 258은 대한전선 신규 수주 및 북투빌 레티오 추이입니다. 그리고 259는 대한전선 수주잔고 추이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256은 대한전선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사업별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네요. 좋은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X축이 있고 Y축은 매출액일 거고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YOY네요. YOY의 변화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주황색 그래프. 그래서 전체 매출은 22년 아까 왼쪽에 보면 2.48조 원이죠. 근데 28년에 4.31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짙은 검은색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쭉 올라가죠. 28년까지, 22년부터 28년까지 초고압 해저 케이블입니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매출액의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7년에는 프로젝트 일정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28년에 다시 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가치인 초고압 해저 케이블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57번 대한전선 영업이익 추이고요. 영업이익과 이익률 OPM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X축은 연도고요. Y축은 영업이익일 거고 오른쪽은 영업이익률익입니다. 주황색 그래프. 그래서 22년 776억에서 26년 2134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1%에서 26년 5.1%까지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매출 증가도 매출 증가인데 수익성 개선이 높게 더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는 초고압 케이블이나 해적 케이블, CLV 기반 턴키 사업 비중이 증가된 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8번 대한전선 신규 수주 및 북투빌 레티오 추이입니다. 여기서는 신규 수주,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얼마나 따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투빌 레티오는 그냥 말 그대로 북투빌 레티오예요. 신규 수주를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통상적으로 1보다 크면 레티오가 매출보다 수주가 많은 거니까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거고 1보다 작으면 수주가 줄어들고 있구나를 나타냅니다. 신규 수주가 2018년에 1.53조 원, 54조 원 정도 되겠네요. 26년에 5.2조 원. 그리고 북투빌 레티오가 일단은 1점대 이상, 1.1에서 1.3배 정도. 신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매출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59번을 볼게요. 대한전선 수주 잔고 추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X축은 연도고 Y축은 수주 잔고겠죠?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그런 잔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였냐 본 겁니다. 18년에 8천억, 26년 4조 6,800억. 빠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거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희가 투자자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수주 잔고는 미래의 매출의 예약 물량이잖아요. 잔고가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좀, 요 네 가지 차트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매출보다는 수주와 수주잔고라고 봅니다. 전선산업이나 특히 HVDC 해적 케이블 사업은 수주 산업이에요.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확보한 일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신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 다만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수주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원가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예상한 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한전선 투자 포인트. 동사는 적극적인 증설에 따라 실적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증설하는 부분. 그리고 증설 계획은 고부가 품목 생산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마진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네요. 표를 좀 볼게요. 표가 표 59. 대한전선 증설 주요 증설 계획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림 260은 초고압 및 일반 케이블 ASP 추이, 그리고 261은 대한전선 초고압 해적 케이블 매출 비중 대 영업이익률. 요걸 볼게요. 대한전선 주요 증설 계획, 초고압 케이블 1공장, 그리고 2공장 1단계, 2공장 2단계 대한 B나 가 있네요. 베테랑 공장 증설입니다. 여기서 보면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죠. 제 오른쪽 제일 끝에 총 예상 매출 증가 효과는 1조 800억입니다. 특히 400kV급 해적 케이블, 그리고 650kV급 해적 케이블 생산 능력 확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8천억이에요. 여기 부분이 핵심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260은 일반 케이블 ASP 추이잖아요. ASP는 그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verage Selling Price 약자인데요. 주황색은 초고압 케이블이고 검은색은 일반 케이블이네요. 주황색 초고압 케이블의 가격이 일반 케이블보다 항상 높아요. 즉 초고압 케이블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의미이고요. 비싼 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1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 비중 vs 영업이익률입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상승한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5에서 6.3까지 검은색 쭉 올라가죠. 대한전선의 수익성은 판매량보다는 제품 구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일반 케이블보다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의 판매 비중이 늘리는 것이 이익 증가의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차트에 우리가 좀 메시지는 좀 명확해요. 대한전선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 설비 확대하고 있고 고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여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성장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공장이 제대로 완공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HVDC 해저 케이블 신규 수주가 계속되는지, 영업이익이 현재처럼 5% 6% 유지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이거를 봐야 이 레포트에서 제시한 성장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강화되는 프로젝트 턴키 수주 역량. 동사는 25년 시공사 인수 및 포설선 추가 확보로 턴키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의 해저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 생산 능력 확충은 턴키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더불어 동사는 해저 케이블 풀 턴키 방식으로 최대 병력으로 적용하는 포설선 확보를 통해 향후 시공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부각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그림 262에 대한전선 신규 인수 포설선 스칸디 커넥터호 사진이 있고, 그 다음 대한전선 나골 해상풍력 외부만 포설 과정이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 이거는 CLV 케이블 레인 베슬 해저 케이블 전용 시공선입니다. 이런 시공선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특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자동으로 인출하는 장치라든가 아니면 텐션을 좀 억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그리고 해저에 매설하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GPS 기반 위치 제어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대한전선은 케이블 생산하고 시공업체에 납품하면 그게 끝이었는데, 이런 CLV를 확보하게 되면 케이블 생산, 운송, 시험 및 준공, 해저 포설이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및 준공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단순하게 제조하는 회사에서 종합 솔루션 회사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CLV 보유하면 시공 매출이 추가되겠죠. 없던 게 추가되는 거니까 마진도 확보될 거고, 공사 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신뢰도라든가 이런 전체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규칙 여부나 이런 것도 명확할 거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골 해상풍력 외부말 포설 과정인데요. 왼쪽에 CLV가 있죠. 그리고 저 끝에 섬 같은 게 있고, 가운데 케이블이 있네요.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하면 포설선에 적재하죠. 그러면 해상풍력단지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육상 변전소랑 연결한 다음에 시험 및 전력 송전하는 겁니다. 포설 기선이 포설의 어떤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해저 케이블이 단순히 바다에 놓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정확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요. 우리가 예상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 케이블의 텐션, 그러니까 장력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손상도 방지돼야 되고, 해저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대응돼야 돼요. 그 다음에 파도, 조류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고려해서 시공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까지 확보하게 되면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은 단순히 오케이, 대한전선에서 이거 샀어, 이게 아니에요. 대한전선의 사업 모델의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케이블을 만드는 제조였다면 앞으로는 제조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HVDC 사업은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시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CLV 자체를 보유하게 되면 수익성 개선이나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향후 CLV를 얼마나 더
뭐 더 구매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높은 가동률로 운영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연결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확대되는 유럽향 움직임. 동사는 기존 레퍼런스 기반으로 유럽 내 케이블 수요 증가의 수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HVDC 분야에서도 동사는 유럽 중요 인프라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유럽 내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 60에는 대한전선 유럽 내 수주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4에는 유럽 고객사가 유로열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에는 영국 내셔널 그리드 프레임워크 계약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죠. 표 60부터 보면 유럽에서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국가와 발주처가 나와 있고 어떤 내용으로 발주를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에서 400kV 터널 케이블 공급하는 걸로 925원에 수주를 했고요. 독일 텐넷 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380kV 지중 전력망 2건 700억, 턴키 프로젝트 600억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웨덴의 국영전력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발포 BT 발주처가 있고 각 금액별로 이렇게 뭐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표인 것 같습니다. 수주가. 대한전선 유럽 고객사의 현황은 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아까 말한 영국 회사, 독일 회사, 스웨덴 회사 등등이 있고요.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이 회사들은 유럽의 핵심 송전망 운영 기관이란 대형 전력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럽 고객사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대한전선이 유럽 주요 전력 인프라 시장에 이미 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265의 영국 내셔널 그리드 프레임워크 계약이 있는데요.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나 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HVDC 및 초급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동안 프로젝트 입찰이나 참여 자격 확보했고 설계 생산 공급까지 장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요 계약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일회성 납품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기 협력 자격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좀 보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전선 유럽 초고압 전력망 시장에서 수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주요 송전 회사들이 고객사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뢰를 어느 정도 쌓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어떤 프레임워크 계약은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여준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해외 수주가 향후 해저 케이블이나 HVDC 사업 성장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증권사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강자입니다. 또 이제 미국 사례가 나오네요. 동사는 미국 내 노후 인프라 교체 및 전력 이송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러한 상황 속 동사의 기존 미국 내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동사의 기존 미국 내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레퍼런스 기반으로 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좀 띄어서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자 봅시다. 그림 266은 초고압 케이블 미국 수출 데이터 추이고요. 연도 수출 데이터 그리고 Y축의 오른쪽은 톤수 중량이고요. 그 다음 그림 267은 포설 현장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
역향 어떤 초고압 케이블 수출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회사 막대는 수출 금액이죠. 100만 달러 기준으로.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중량, 수출 중량, 톤수. 그래서 수출 금액이 2018년에 얼마야? 한 700에서 7천이네요. 7천에서 한 8천만 달러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요. 25년에는 일단 거의 5억 달러, 5억 중간 정도에 있네요. 4억에서 5억이니까 4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7천에서 8천만 달러에서 4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한 6배 정도, 6배 정도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수출 물량도 1만 톤에서 한 6만 톤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약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된 것 같고요. 미국의 송전망 교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267은 실제 시공하는 현장 모습이네요. 이거는 뭐 그냥 실제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국내 HVDC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동사는 국내 HVDC 레퍼런스를 최초로 확보하며 향후 시장 내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의 지원은 동사의 HVDC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의 268을 보면 대한전선 해적 케이블 2공장 건설 개요 및 HVDC 활용 계획 그리고 표 61에 국내 HVDC 산업 육성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268에 대한전선 해적 케이블 2공장 건설 개요 및 HVDC 활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충남 당진시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6만 5천 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640kV HVDC 해적 케이블, 그리고 400kV급 HVAC 해적 케이블. 의미는 아마 기존 공장문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 캐파 확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필요한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지금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수요 대응. 이 말은 뭐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증가되면 전력 소비 증가되고 송전망 투자라든가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증가되겠죠. 당연히 이거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은 뭐 건설해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이죠. 사업이죠. 서해안 해상풍력 발전이나 수도권 전력 공급을 연결하는 대규모 해적 케이블 필요하고 대한전선은 이 사업의 핵심 공급업체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들은 착공식이네요. 이 공장 착공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조감도나 완공 예정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건 말뿐인 게 아니야. 실제 투자하고 공사 진행되고 있어를 강조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HVDC 산업 육성 전략은 있네요. 단계별로 1.0, 2.0, 3.0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각 1.0마다 각 단계마다 목표 시점과 핵심 내용을 해서 타깃까지 잡아놨습니다. HVDC 2.0은 국산화를 진행하고 글로벌 탑 5 업체까지, HVDC 3.0은 31년 이후 수출 산업화 글로벌 탑 3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네요. 어떤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한전선의 투자가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640kV급 HVDC 해적 케이블 생산 능력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 수준의 초고압 해적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공장 짓는 것과
공장을 가동할 만큼의 수주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투자자인 저희는 앞으로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공장이 계획대로 27년에 완공되는지, 그리고 대한전선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유럽, 미국 중에서 HVDC 대형 프로젝트 얼마나 수주하는지, 증설된 생산 능력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 가동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오, 양이 진짜 많네요.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겠어요. 대한전선 기업 개요입니다. 뭐 이거는 포트폴리오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대한전선이 송전부터 배전까지 그거죠.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부터, 발전소부터 실제 최종 소비차, 집까지나 아니 집이나 공장까지 필요한 모든 케이블을, 모든 것들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가정과 공장까지 보내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제품과 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내용은 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왔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나왔던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있고요. 이 레포트도 무척 좀 고민하고 생각한 레포트인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 레포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제가 느낀 점은 대한전선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전선 제조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전선 회사들은 전선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대한전선이 가고 있는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만들고 이런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설계와 생산, 해적 포설, 시공,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수행하는 종합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어떤 우연은 아니고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해상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대가 더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송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것까지 안정적으로 보내는 게 지금 병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초고압 케이블하고 해저 케이블입니다. 대한전선이 최근 해저 케이블 공장을 증설하고 CLV,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인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좀 높게 보는 부분은 대한전선이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앞에 있는 내용처럼 케이블을 만들어 판매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전력망 전체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사업 분야를 좀 변경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어떤 턴키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 판매보다 수익성이 높고 고객과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레포트를 좀 보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전력 회사들과 꾸준히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같은 부분에서는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순히 한 번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니까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주목할 부분은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인데요. 수주 잔고는 앞으로 발생한 미래 매출이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증권사 역시 이러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기존 3% 수준에서 5%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은 단순히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니고 많이 남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초고압 케이블이나 HVDC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한전선의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 당연히 안 되죠. 대한전선의 주가는 이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퍼나 에비타를 보면
글로벌 경쟁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확인했어요. 즉 시장은 이미 대한전선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가 몇 하거나 이러게 되면 주가 조정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전선을 투자한다면 주가보다는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가 신규 수주입니다. 신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주 잔고예요.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면 향후 몇 년간의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상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해외 배적 케이블 이 공장의 가동률이죠. 가동률이 중요해요. 공장을 짓는 것보다 얼마나 그 공장이 가동되고 많은 주문으로 공장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앞으로 초고압과 해적 케이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5% 이상으로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전 세계 전력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 미국의 유럽 노후 송전망 교체, 해상 풍력도 확대될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어떤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생각하면 초고압과 HVDC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금 변수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티격태격해야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이런 흐름 속을 보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전선이 수주와 매출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현재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우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했고요. 힘드네요. 일단은 좀 다음부터는 좀 줄여가지고 좀 축약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